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지금 나온 숫자로만 보면 9,500억 달러 엄청난 이제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인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MOU급이 있는 거고 또 LOI라고 해서 직접적인 투자 의향서급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 정도로 천천히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매수 바이어스를 가지고 움직이셔도 좋고 하이닉스는 뭐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실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달려들 때는 아니다. 전 고점 정도는 다시 뭐 금년 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기초 체력도 있고 주주환원 능력도 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지금 장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가운데 주말에 뭐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거를 이제 다시 차익거리로 지금 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AI 쪽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AI만 붙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호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AI 쪽에서 뭐 지난주에 그렇게 구글이 실적을 잘 내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고 시설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것도 좀 8% 정도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주가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크로 쪽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지요. 금리가 상당히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지금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까지 지금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뭐 기본적으로 미국 이란이 전쟁이 확전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불어나는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까지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을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계속 재정 적자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기야는 4.7%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10년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4.4%, 4.5%이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건데 이렇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서밋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장 전에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이제 거칠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는 지금 덜 오른 장 초반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AI 동맹 이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가 거의 뭐 K 엔비디아 같이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느낌까지 가버렸는데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뭐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AI에 관련된 뭐 의구심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매크로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서밋 이 호재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좀 나온 숫자로만 보면 9,500억 달러 엄청난 이제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인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MOU 급이 있는 거고 또 LOI라고 해서 직접적인 투자 의향서급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구체화되고 이 논의가 되고 했으면은 이게 공시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접해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 지금 기초 체력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는 시장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국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아직도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에서 30bp 정도 이제 낮은 수준까지 쫓아는 왔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중앙은행들이 이제 정하는 기준금리상으로 봤을 때는 75에서 100bp 정도의 아직까지 격차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한은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이 이제 감안을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할인율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가치가
그냥 기업 실적을 똑같이 100으로 번다고 해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할인돼 가지고 우리의 밸류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제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6,500까지 지금 밀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도 아주 팔 수 있을 만큼 양껏 지금 팔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연초 대비 160조 원 규모의 지금 순매도 누적 규모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20%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의 한국의 비중이 있었는데 그 비중이 계속 제가 이제 양털깎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충분히 지금 조절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 오늘 뭐 조금 더 팔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그동안 보여줬던 1월에서 6월까지의 그런 아주 그 과도한 그런 이제 매도보다는 뭐 올라가면은 조금 줄이고 내려가면 다시 사는 이런 정도의 조절이 이제 있을 것 같고, 플러스 해가지고 국민연금도 우리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허용되는 주식 투자 한도를 지금 넘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지난 한 달 동안 20%가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비중 조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연금은 비중을 축소할 게 아니라 다시 사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6,500선이 단기적인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 모든 부분이 이제 주가로 이제 그 번역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미 뭐 밸류 트랩 자체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PER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PER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시클리컬한 그 순환성이 있는 주식들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클리컬한 이런 순환적인 게 이제는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10%, 퍼를 10배까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PER보다는 PBR, 장부 가치 대비 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PER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저평가, 낮은 PER 이렇게 지금 그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PBR로 봤을 때는 높은 영역에 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PBR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 구역이 있을 텐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BR이 1.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PER로 보나 PBR로 보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높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고 좀 방어적이고 중기적으로 중위험 정도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도 삼성전자는 뭐 분할 매수 정도로 천천히 시간 조정이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천천히 좀 그 매수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움직이셔도 좋고, 하이닉스는 뭐 조금 이게 들쭉날쭉하는 그런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놓고 보실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달려들 때는 아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서 하방이 확인되면은 그때 다시 공격적으로 할 이제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금부터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투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서 먼저 많이 사고 시중으로 많이 사고 레버리지 ETF 하면 기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에 임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크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관련돼 가지고 소부장들도 있습니다만은 소부장 쪽은 사실은 조금 그 밸류에이션들이 높죠. 그래서 저는 PER보다는 PBR로 보는 사람인데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는 여전히 괜찮은 이런 이제 비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그 투자 자금을 빼고
뭐 탈출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0% 정도 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묻어 놓고 분할로 오랜 기간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6개월 후, 1년 후에 가면서 계속 뭐 나오는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가가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주가가 발현이 됩니다마는 뭐 실적까지만 올라가도 참 좋겠죠. 그러나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또 뭐죠? 영업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영업에서 버는 이익 현금 흐름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더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실적 가지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가지고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돈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뭐 몇 년간의 그 경향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을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정도를 한다고 했고 과거에 SK하이닉스는 돈이 없어서 밖에서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마는 뭐 작년 금년에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라간 게 있죠. 뭐죠? 주주 환원을 여기도 과감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여러 번 놀라지 마세요. 1~2%가 아니고 7~8%까지 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주 환원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생각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펀더멘탈이 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외국에서 AI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많이 주가는 얻어맞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곳간에서 인심이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놓으면서 뭐 7~8% 배당을 받는다. 은행에 가면 그거 주나요? 그거 반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바닥이나 인제 고점을 인제 우리가 딱 인제 예언을 하고 그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뭐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인제 저점을 갖다가 인제 형성을 바닥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조만간 1~2 달 안에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고점 어느 정도 저는 타겟을 보느냐 이 점에서는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그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이 있죠. 전일 종가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격사의 격차를 보면 지금 모두 양사 100%가 넘어가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양사 모두 106%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전 고점 정도는 다시 뭐 금년 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이 기초 체력도 있고 주주 환원 능력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괴리도가 100%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반만 뚝 잘라도 5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양사의 기초 체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제가 가늠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기간적으로 한 2~3 달 안에는 저점 잡고 다시 찬바람 불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도 다시 살아나고 주주 환원하는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구간으로 4분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이제 보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뭐 구글이 보여줬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출도 생각보다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 좋고 캐펙스도 지난번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8%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투자 대비 수익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ROI라고 하지요.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아직도 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를 만약에 구글 기준으로 연 2천억 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으로 연으로 나누고 분기로 다시 나누기 4분의 1을 해서 분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으로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감가상각 정도에 약간 못 미치든지 뭐 비슷하든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지금 수준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아 이거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런 우려감들이 의구심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시장에서 불식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구글의 클라우드 이쪽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늘어나는 폭 뭐 2 분기에는 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늘어나는 숫자가 인제 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의 인제 인상률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그러면 D램과 낸드가 있습니다마는 메모리 그 지난 1 분기에 한 뭐 90% 2 분기에는 뭐 보는 사람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한 30에서 50% 내외로 이렇게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인상률이 3 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인제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은 뭐 한 20에서 30% 인상 또 이번 분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애플의 팀 쿡이 한국이나 마이크론이나 다 똑같이 "D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죽겠다. 100년 만에 대홍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쪽으로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미국 정부의 로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제 그 협상 카드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20에서 30%의 가격 인상률이 아니고 3 분기에 그거보다 좀 낮은 10% 중반에서 20% 정도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인제 시장의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가가 좀 내려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3 분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4 분기도 우리는 올릴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분기에 15에서 20% 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은 4 분기에 가서 그러면 10%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년 가서는 마이너스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ROI 이슈와 더불어서 3 분기, 4 분기에 D램 업체들이 가격을 얼마나 인상시킬 수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상당히 그 캐펙스의 규모 자체보다 그 시설 투자 캐펙스를 했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이 정도를 캐 물을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구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글의 매출이 인제 클라우드 쪽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투자를 한 것 대비해서 충분히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 80%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메타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다시 인제 실적이 세부 내역이 나올 건데 말이죠. 뭐 거의 구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가이던스 또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나 진짜로 수익성이 돈이 되는 거야? 이거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구글도 그랬습니다마는 분기 실적 영업이익으로 번 거에 거의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투자는 2천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에서 돈 벌어서 지금 투자로 다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심지어는 구글까지도 지금 시장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나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숫자들은 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장을 완전히 해피하게 만들기에는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은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제 실적이 나오고 확정 실적 삼성전자도 인제 나오는 인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시장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거의 완판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은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장한테 한다고 하면은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earnings visibility라고 합니다. 실적의 가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27년, 8년 가면서 이게 실적이 가시적이다, 확실하다
이런 거를 인제 감을 준다고 하면은 '야 이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인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인제 컨퍼런스 콜을 인제 할 텐데 실적은 미리 인제 잠정 실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거 이상으로 뭐 D램이나 낸드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가격 정책 그리고 HBM4 지금 어떻게 양산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뭐 LTA라고 그러죠. 장기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인제 알기로는 뭐 한 40에서 50% 양사가 이렇게 LTA 공급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만약에 인제 효과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상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테슬라의 인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삼성전자, TSMC 그리고 따로 메모리 업체 할당을 받은 마이크론한테 감사의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인제 삼성전자의 그 테슬라 AI4, 5, 6 뭐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인제 '비즈니스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걸 인제 우리가 인제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 말이죠. 그게 메모리 쪽도 우리 거를 좀 삼성전자 거를 갖다가 쓰면서 감사하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자기들의 인제 고유한 AI 칩을 만드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내부에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도 남들보다 빨리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이 만들어서 TSMC 갖다 주는 뭐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중간 마진도 쪼끔을 줄인다고 하면은 훨씬 경쟁적인 가격에 테슬라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인제 감사의 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뭐 메모리는 뭐 마이크론 수혜를 테슬라한테는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SK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가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도 인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뭐 한 달 전부터 애플의 팀 쿡이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났다라고 할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 가운데 '중국으로 가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제 지목한 업체는 바로 창신 메모리입니다. 영어로는 CXMT인데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올라오는 가격 그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선행 PER 기준으로 한 5.5배 정도에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5에서 5.0배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훨씬 밑에입니다. 4.5배라고 인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인제 우려하는 거는 그거죠. 그리고 그동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DDR4 쪼끔 구형 모델이죠. DDR5는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마는 이쪽에서 기술력으로 계속 지금 빨리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IPO나 아니면 지금 DDR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나오는 현금 가지고 캐파 증설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가격 공세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애플 같은 데도 창신 메모리 거를 가져다 쓰면은 오히려 지금 쪼끔 안 좋아지는 입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주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애플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서 마이크론도 로비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걸 쓰면 되겠냐. 걔들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로비를 다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반드시 애플 쪽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DDR5까지 와 가서 1B 공정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게 CXMT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1B를 넘어서 이미 1C 공정으로 DDR5 이쪽을 인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HBM4를 인제 만드는 이런 공정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AXML의 EUV 장비 이 장비를 갖다가 반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HBM3E나 HBM4에 있어서의 그런 깊고 넓은 이런 혜자,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돈 버는 데가 어디죠? 바로 HBM3E나 HBM4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막 쫓아온다고 해도 크게 뭐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데 주가에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UB가 그러면 요번에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허용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허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남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규모로 한다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용인 클러스터도 지금 SK하이닉스는 내년 이제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는 뭐가 들어가죠? 다 EUV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고가의 장비입니다. 3천억, 4천억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고가의 장비인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다 그걸 갖다 ASML에서 나오는 걸 상당 부분 이제 선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ASML의 EUV 장비가 미국에서 오케이를 한다고 해도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CXMT 여기에 우려가 지금 주가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을 정도로 우리 기술도 앞서가 있고 장비 반입 또한 계속 불어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 예탁금 현금 3천만 원을 올린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좀 사실은 조금 웃었죠. 예. 그래서 크게 효과는 보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최근까지 보여줬던 이런 투기적인 거에서 약간은 이제 거래가 뭐 좀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더 이제 거래 제한을 좀 강화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뭐 과거에는 그 큰 돈이고 이런 뭐 돈 규모일 수는 있으나 그걸 훨씬 더 높이지 않는 한 개인들이 그쪽에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거래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포모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장 폐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만은 더 만약 거래 제한을 강화한다 그래서 거의 뭐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도 하기 힘들 정도로 올려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상장 폐지에 준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래가 왕창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까지 가야지 이게 뭔가 시장을 휘두르는 웩도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휘두르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에 휘둘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호재거리가 슬슬 이제 하나씩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도 이제 호재거리로 볼 여지가 있을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죠. 우리 시장이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은 급기야는 지금 이제 시중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과 우리 10년물이 거의 20에서 30bp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한 번에서 두 번을 더 올린다고 하면은 같거나 어쩌면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우리가 더 밑에였었던 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더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460선 그리고 오늘은 1450선까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더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갈 수가 있다. 원화가 강세로 가고 개도국 환율이 강세로 간다고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그 찬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환율이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환차익이라는 걸 외국인들이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제 타이밍도 잡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젠슨 황이 저번에 이제 삼소 회동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많이 또 내려왔는데 이번에 샌프란에서 바로 주말에 이제 좋은 이슈가 네. 있어서 오전에 많이 상승을 잠깐 했었더라고요. 이제 네이버 엔비디아 대상으로 해서 뭐 10억 달러 유상증자 내용이 있던데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이버로 직접 들어오는 유상증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네이버가 뭐 만약에 그 AIDC죠.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비클을 하나 만들 거예요. 밑에다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상당의 GPU를 이제
넣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계약인 거고 브록필드라는 데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90억 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 규모 100억 달러의 이제 규모의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네이버? 우리가 검색했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요새 네이버로 검색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가요? 그러면서 다들 어디로 갔죠? 다들 AI 쪽에 가서 지금 다 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 남들은 막 AI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크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말로만 서버린 AI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 크게 우리가 쓰지도 않고 말이죠. 써보셨어요? 저도 좀 써봤는데 별로 네.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주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회사였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서브린 AI가 먹혀 들어갈 정도의 규모 있는 투자를 지금 한다? 그게 MOU가 아니고 진짜로 돈 들어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뭐 국내 증권사에서 또 아주 강력한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런 이제 시선을 딱 사로잡는 리포트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시간은 두고 봐야 된다. 다만 뭐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훨씬 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끌어들였고 브룩필드라는 데서도 이제 손을 들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대체 자산 운용사 중에 큰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바인딩이 구속력이 없는 LOI 투자 의향서이기는 합니다만은 90억 달러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였던 네이버의 과거 플랫폼 모습에서 이제는 AI 쪽에서 뭔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어가지고 뭐 PER 같은 거로 봐도 뭐 13배, 14배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증권사 리포트들 몇몇 개 중에서 그 DS 투자증권이 그 AI 팩토리 가치를 19조 원으로 이제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주가와 하면은 좀 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네이버 주가 좀 이제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그거는 하실까요? 저는 이제 따져볼 게 좀 많을 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뭐 1기가와트급을 지금 주가로 다 만약 19조 네. 원을 반영한다? 너무 그거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세종에서 55 그 규모로 지금 시작을 했다가 금년 말까지 이제 100 정도로 늘어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1기가까지 늘어나는 이런 이제 플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늘어날지를 모르는데 이걸 갖다 한꺼번에 지금 여기서 다 반영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나이브한 거 아니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시총이 사실은 아침에 오늘 장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보면 거의 한 번에 그냥 20% 가까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20%라고 하면 시총으로 따지면 6조 정도 됩니다. 예. 19조의 밸류 창출 능력이 될 거다 그러는데 6조가 그냥 팍 아침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반영을 6조를 3분의 1을 반영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져봐야 될 게 많다. 지금 돈 들어오는 데가 인제 10억 불, 90억 불 그리고 네이버는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 주고 자기들 소프트웨어 얹혀 가지고 서버린 AI를 인제 구현을 하겠다. 이런 인제 구체적인 인제 그 그림으로 가는 건데 아니 10억 불 낸데 90억 불 낸데 거기는 자기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있습니까? 10억 불, 90억 불 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 몫을 더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뭐 서브린 AI 이런 걸 합니다마는 우리가 B2B나 B2G 어느 정부나 어느 이제 기업체가 뭔가 이걸 수요처가 지금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수요처도 확보하는 그게 뭔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완전히 믿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생각만 하고 걷다가 주가를 갖다가 지금 시총을 6조를 하루아침에 몰아줬는데 19조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금 예, 이런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서 가야 되는 거는 맞다. 다만 네이버가 과거같이 아주 비싼 영역에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신뢰를 쌓으면서 시장을 설득하면서 하면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리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막 한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이버에 또 속았다 이러면서 내 또 속이라는 말이 막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저는 뭐 말씀이시네요. 네이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너무 다각화돼 있고 너무 비싸다. 그리고 회사가 뭐 바뀐 게 뭐가 있느냐. 10년 전에 이야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뭐 크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쪽으로 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뭐 검색 그냥 계속 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광고 모델, 뭐 쇼핑 모델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AI 쪽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보통 많이 듭니까? 엄청 많이 듭니다. 그거를 재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네이버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근데 앞으로도 저게 10억 불 플러스 90억 불 저게 진짜로 액션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히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뭐 조금만 마진 나오는 구조다?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실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도권을 가지고 물론 돈 되는 투자가 있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간다라는 이제 그걸 보여줘야지 주가는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좀 이제 아픈 손가락이 아닐 수 없는 이제 현대차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매출이 좀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이게 이번에 뭐 정의선 회장이 샘플안에서 이제 좀 피지컬 AI 좀 천명도 하고 이랬는데 주가가 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대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이 잘 되면은 주가가 좀 좋아할 수 있는 건데 본업이 최근에 조금 헤매는 느낌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적으로 뭐 영업 비용도 인센티브 같은 거로 이제 많이 나가고 뭐 노조 파업 이런 이슈도 좀 계속 있는 가운데 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들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업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그 원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매출은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이렇게 빠지는 국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가 지금 안 나오는 이제 수준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본업을 밀리다 보니까 야 이거 본업에서 돈을 빵빵 벌어내야지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프리 캐시 이제 캐시가 현금이 완전히 확보돼 가지고 좀 미래가 좋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일단은 조금 디스카운트를 좀 받은 국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튀었은 거는 다 피지컬 A에 대한 기대감이죠. 연초에 우리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완전히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일 때 상당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던 건데 그게 이제 주가에 올라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쭉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지금 현장에 투입돼서 이제 뭔가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실현되는 이런 게 아니고 28년에야 뭐 조지아 메타플랜트 같은 데 인제 투입이 돼 가지고 28년에 투입된다고 그러면 효과는 우리가 29년, 30년 이렇게 가면서 인제 숫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비용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올라가는 걸 인제 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쪼금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인제 40만 원대까지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선행 PER 기준으로 인제 10.5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 27년 숫자로 보니까 인제 9배 중반까지도 내려온 이런 인제 숫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5배 정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도 한 2.5에서 3%이 정도까지는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되고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 주주 환원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인제 모아 가시면 되는 건데 다만 좀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아까 28년에야 인제 메타플랜트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지금 26년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2년에 걸쳐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현대차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밑에는 현대차의 본업에서 인제 하방은 막아줄 거다.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많이 가져오면서 현대차가 좀 주가가 좀 올랐고 좀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뭐 미국 상장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정의선 회장 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기존의 뭐 이제 몇몇 기업들처럼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희석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냥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치 합산법이라고 해 가지고 각 뭐 현대차가 됐든 다른 이제 각 계열사가 됐든 이제 가치를 갖다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주사 같은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밸류를 지금 뭐 사람들마다 완전히 이제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30조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뭐 50조, 100조까지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와 견질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그 밸류에이션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100배가 넘고 뭐 최근에 좀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만 무려 200배까지도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로보택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거기도 뭐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이제 필적할 만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될 수는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언제 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가늠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않겠느냐. 현대차는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있고 우리네 울산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드웨어를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엔비디아나 구글 뭐 이쪽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만은 2년 후, 3년 그 뒤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구상에 그런 업체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좀 약점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빼고 급락한 섹터 중에 이제 조방원이 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대미 투자가 조금 곧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이제 근데 그 앞전에서 증권가도 이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고 또 이제 더불어 또 캐나다 사업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미끄러져서 이제 사람들이 화나오션이라고 이제 또 네. 장난을 이제 그 말을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다시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테크주와 더불어서 조선주도 나쁘게는 생각은 안 해요. 특히 이제 펀더멘털에 있어서 네. 뭐 미국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이 옛날에 그냥 조선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방산 느낌이 붙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AI 느낌이 지금 붙어 버리는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데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제 재료가 이제 붙어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해 왔던 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진작에 너무 높이 가 있다. 이런 거를 인제 제가 항상 인제 고민거리, 우려거리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인제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역시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이 장부 가치 대비 3배 이상의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장부 가치 얘기할 때 한 1.8배 정도 인제 선행 PBR 기준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봤을 때 한 2.5배 그 위에 정도의 인제 위치해 있다 그랬는데 조선주는 물론 뭐 수주 잔고도 3년 거 확보해 있고 그 이상도 확보돼 있고 지금 나오는 마진도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특히 미국의 방산 시장을 인제 한화오션 같은 데는 개척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번에 인제 그 미사일 발사 계측선 그걸 갖다가 인제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제 처음 그 큰 걸 받은 거예요. 필리 조선소 1억 불 가지고 인제 이제가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인제 뭐 쪼끔 생겨나는 이런 규모인데 당장에 그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을 했다가 최근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는 잘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쪼끔 여전히 높은 상태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성을 보더라도 뭐 지금 PER로 한 15배 정도 내외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성장성이 이제 증명되면은 뭐 지금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견뎌줄 수 있는 가격대 근처에 온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목표 가격하고 괴리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상당히 높더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70% 이상의 이제 괴리도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00%가 넘는 괴리도인데도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늘 오전에 좀 빠지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하나오션도 목표 주가의 괴리도를 너무 많이 믿지 마라. 그래서 반만 이제 생각하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조선주도 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또 저희가 라면 K라면 또 유명했잖아요. 이제 삼양식품이 좀
직격탄을 많이 맞아서 이제 좀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밀려 있는데 이 증권사들은 또 반대로 이제 뭐 목표 주가를 많이 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육박하게 좀 보던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삼양식품 말씀하시니까 입이 지금 이렇게 침이 아 도네요. 예. 저만 그럴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한번 먹어보는 뭐 밈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이제는 그냥 문화가 슬슬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인제 많이 우리 선풍적인 인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지금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인제 주가가 너무 많이 가 있었고 목표 주가도 지금 보니까 170만 원이 그쪽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110만 원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최근에 인제 주가가 내려온 이유는 뭐 삼양식품이 면을 갖다 못 팔아서 그게 내려온 거라기보다는 돈들이 다 빠져가면서 어디로 다 향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향했잖아요. 예. 거기에 또 플러스 해 가지고 관세 이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인제 뭐 12.5% 관세 이런 얘기가 또 있고 하니까 '야 그러면 이거 영업이익률 쪼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불닭볶음면인가요? 그걸 생각하면은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저거 먹고 싶지 저거 가격 조금 올렸다고 그걸 안 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중국의 자신 공장이라고 저장성에 있는 공장이 인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거는 미국으로 수출용이 아니에요. 그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그냥 중국 내에서 내수용으로 공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인제 가는 밀양 2 공장에서 인제 인제 양산을 해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거에는 인제 관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거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안 사지 않을 거다. 맛으로 이미 사로잡아 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금년에 40% 이상 늘어날 거고 내년에 20%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숫자입니다. 이거는 공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볼륨도 처음에 왕창 늘어나는 건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뒤로 가면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식품주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20%씩 이렇게 나는 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성장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인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대안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관세나 이런 좀 이제 그런 악재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흡수한 가격이고 이제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좀 그래도 막 '높은 나쁘 편은 아니다.' 이런 네. 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제 우리 시장에 지금 선행 PER이 얼마에 가 있습니까? 지금 5.7배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높지요. 13배 뭐 언저리에 인제 있으니까. 그러나 성장성으로 봤을 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금년에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어날 삼양식품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20% 이상 늘어나는 이 삼양식품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일본의 업체들 봤을 때 일본의 업체들 그렇게 성장성 없는데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런 거 봐서도 뭐 외국에 제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일본 업체를 더 살 거냐 삼양식품을 살 거냐 할 때는 삼양식품을 더 넣지 않겠느냐. 아주 맛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게 꽂혀 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삼양식품의 인제 불닭볶음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